어떻게 삶의 질이 낮은 나라를 묘사하시겠습니까? 당신에게 있어 어떤 요소가 한 나라를 원하지 않게 만드는 것, 또는 다른 말로 하면 참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인가요? 그 나라의 경제가 열악한 것, 경적 소음과 방치된 도시, 아니면 익숙하지 않은 문화를 견뎌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언급한 모든 측면이 존재하고 넘치는 나라를 상상해 보세요. 그곳은 빈곤, 혼란, 과밀 인구, 힘든 노동, 그리고 비위생적인 조건이 만연한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방글라데시입니다. 약 15만 평방킬로미터를 덮고 있는 이 나라는 무려 1억 7천만 명이 등록된 개인이 통제 없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인구로 인해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노동력으로 일하게 됩니다. 세계 최대 브랜드의 공장이 여기 있다는 사실에 놀랄 것입니다. 이들은 비슷한 원단의 제품을 유럽에 수출하면서 자라라는 라벨을 붙이고 같은 품질의 또 다른 제품에는 방글라데시에서 판매하기 위해 자국 브랜드의 라벨을 붙입니다. 반면 선박 해체업체는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해 방글라데시의 바다를 화학물질로 오염시키며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 달에 단 100달러를 받고 생활하는 절박한 노동자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이러한 어려운 조건에서 어떻게 생존을 위해 노력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지리적으로 남아시아에 위치해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발을 내딛기조차 주저하는 곳입니다. 이 나라는 인도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사우스 아시아는 엄청난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나라에서 즐거운 상황이 적거나 사람들이 다른 방식으로 그 지역의 문화를 배울 수 있다면 외국인들은 그 나라에 발을 들이지 않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이러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외국인들은 이 나라에서 각 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편안하게 탐험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 다카는 공식적으로 1,500만 인구를 가진 도시로 당신이 도착하는 순간 모든 현지인의 시선이 당신에게 쏠립니다. 그들은 매우 유쾌하고 친절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과도한 관심에 피로감을 느끼고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특히 금발이나 밝은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은 방글라데시에서 매우 눈에 띕니다. 이곳 다카는 세계에서 9번째로 인기가 많은 도시입니다. 조감도를 보면 이 도시는 겨우 306제곱킬로미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수도로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방글라데시에 발을 들이는 순간 끊임없는 경적 소리와 사고를 목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교통 중에 자전거로 된 툭툭이들이 있으며 이 툭툭들은 종종 교통 흐름을 방해합니다. 만약 두 사람이 이 툭툭을 타고 있다면 자전거를 타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끌어내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뒤의 차들은 길을 막고 있다는 고함 소리로 더욱 경적을 울리게 됩니다. 방글라데시 체류 중에는 깊게 숨을 쉬지 않기를 추천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제가 숨을 쉬지 말라고 했지 숨을 쉬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는 2019년에 이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나쁜 공기질을 가진 국가로 인정받아 기록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짐작할 수 있듯이 인도와 파키스탄이 그 목록에 올라 있습니다. 전 세계 한쪽 끝에서 방글라데시까지의 여정이 24시간까지 걸릴 수 있다고 결정했다면 도시에서 방문할 수 있는 가장 상징적인 장소 중 하나는 국회의사당입니다. 이 이야기가 알려져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궁전은 방문객들의 이목을 즉시 끌어당깁니다. 그 이유는 분홍빛 외관 때문입니다. 이곳은 원래 영국이 방글라데시를 착취하던 시절에 지어진 것입니다. 방글라데시는 1971년까지 독립을 이루지 못했고 제대로 된 정부를 수립하기까지 1991년까지 걸렸습니다. 그 이유는 국내에 인도 출신의 영국 지지자가 수백만 명이나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일부 파키스탄인들은 방글라데시를 자신들의 동족으로 보고 있는 반면 인도의 민족주의 그룹은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를 인도의 일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 어느 지역이나 그렇듯이 그 지역에서는 상황이 복잡하고 이웃 국가 간에 몇 가지 분쟁이 존재합니다. 영국 식민지 시대 동안 그들은 1947년에 남겨진 땅을 착취하고 그 사이에 사람들 간의 갈등을 조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국회의사당은 그 시대의 유산으로 박물관으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께 작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시청자 중 99% 이상이 구독 없이 영상을 보고 계시거든요. 구독은 여러분께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지만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다시 영상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 궁전은 수도 다카의 부리강과 강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강은 관광객들에게 보트 타기를 제공하며 지역 상인들이 도로 교통을 피하며 물품을 운반하는 장소로 사용됩니다. 이제 당신은 이미 혼잡한 도시 환경에 익숙하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지만 당신이 먹는 음식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됩니다. 그들은 가능한 한 매우 매운 음식을 선호합니다. 빨간 고춧가루는 거의 모든 요리에 사용됩니다. 환경이 깨끗하더라도 결국 당신은 위에 그렇게 건강해 보이지 않는 음식을 인제스트하게 됩니다. 나중에 저녁에 호텔로 돌아갈 때 당신의 위에서는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방글라데시에서 무언가를 먹어야 한다면 비리아니를 시도해 보아야 합니다. 이 요리를 외관상 보았을 때 우즈베크식 플로프와 고기가 비슷해 보입니다. 대체로 다양한 향신료, 큰 알갱이의 쌀, 통조림 고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채소를 추가하기도 합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남아시아 무슬림에게 특정한 요리이며 그들은 고기로 돼지고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요리의 맛을 더하는 것은 방글라데시의 요리사들이 가능한 한 맨손으로 음식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장갑은 사용하지 않으며 손이 음식에 닿는 것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숟가락을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먹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나라에 갔다면 세부사항에 대해 너무 고민하지 않고 먹어보기를 추천합니다. 이제 방글라데시의 저렴한 노동력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 안내하겠습니다. 자라, 구찌, 루이비통, 버버리, 프라다와 그 외 많은 브랜드들.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주요 브랜드가 이 나라에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 거의 대부분은 이런 브랜드를 좋아하고 만약 그들의 제품이 여러분의 예산에 맞다면 주저하지 않고 구매합니다. 그러나 이런 옷이 어디서, 어떤 조건에서 만들어지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곳은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 대형 공장입니다. 모든 사람은 기계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외관상 이렇게 생긴 이 공장은 자라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제품을 수출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착용하는 자라 브랜드 제품 대부분은 방글라데시 노동자의 손을 통해 여러분에게 도달합니다. 2016년에 방글라데시는 저렴한 노동력 분야에서 눈에 띄는 발전을 이루었고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호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글로벌 브랜드들은 이 나라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하고 방글라데시의 저렴한 노동력으로 고용을 창출했습니다. 2016년 이전에도 방글라데시는 이 분야에서 활발했지만 많은 공장 소유자들이 작업 안전을 무시하여 끊임없는 노동자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의류 공장에서 또 다른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관계자들은 어제 건물에 균열이 생긴 것을 발견했지만 노동자들은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세계 언론에서 보도되었고 외국 투자자들은 이 나라에 대한 투자를 주저했습니다. 현재 방글라데시 정부는 상황을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향후 50년 안에 중국과 직접 경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이 나라의 연간 외국인 투자 수익은 340억 달러에 이릅니다. 이 나라에는 1029개의 공장이 있으며 각 공장은 10,000명 이상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각 층에서는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이 생산되는 흥미로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층에서는 아메리칸 이글 브랜드의 제품이 생산되는 반면 다른 층에서는 방글라데시 현지인을 위한 비슷한 원단의 제품이 다른 라벨로 생산됩니다. 브랜드는 다르지만 제품은 동일합니다. 이러한 브랜드들이 여러분에게 제품을 판매할 때 그들은 품질보다는 자신의 이름을 판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글라데시의 공장 배치는 이러한 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러나 방글라데시에서 생계를 찾는 모든 사람이 의류 공장과 같은 깨끗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 나라에서 가장 힘든 일 중 하나는 조선 소각업이라고 불리는 직종입니다. 방글라데시는 남쪽으로 바다와 연결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조선 회사들은 인건비가 100달러에서 150달러인 연안 국가에서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 지역의 건강에 좋지 않은 공기와 바다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이러한 공장 폐기물입니다. 이곳에서 배를 해체하면 수십 가지의 화학물질 배출과 잔해가 드러납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큰 조선소의 폐선 작업장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작업장은 우주에서 보면 정확히 이런 모습이며 수백 척의 배가 해체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치타공시는 방글라데시에서 가장 큰 조선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이 도시의 항구에는 물고기가 없습니다. 노동자들은 그들의 얼굴에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자신의 일이 얼마나 힘든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끔찍한 공기를 계속해서 마시며 무거운 철제를 등에 지고 일합니다. 아마도 20년 후에는 그들의 몸이 크게 무너질 것입니다. 이 방글라데시 노동자들은 자신의 생명을 무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 일을 거부한다면 기업은 단 하루 만에 이들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에는 약 2천만 명의 실업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방글라데시 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지원하고 자국민을 위한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해안 도시와 나라의 공기는 모두 금속 쓰레기로 뒤덮여 있습니다. 오늘날 조선업자들은 평균적인 선박의 수명이 25년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25년을 채운 선박이 열린 바다를 항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조선소나 선박 소유 회사는 20년이 지난 배를 방글라데시와 같은 국가로 보내 해체합니다. 이들 선박에서 방출된 강철과 철은 다시 자국으로 돌아가 재사용됩니다. 방글라데시의 해체 회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 각 회사는 10만 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선박의 완전 해체에 허용되는 평균 시간은 약 6개월입니다. 방글라데시의 노동자들은 6개월 이내에 거대한 선박을 완전히 해체합니다. 결론적으로 방글라데시에서 태어난 사람은 경제적으로나 삶의 질 측면에서 몇 개의 제로를 뒤로 하고 시작합니다. 그들은 혼란스러운 나라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열악한 조건에서 일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 불평하지 않을 수 있지만 방글라데시의 삶을 외부에서 보는 우리에게는 그곳의 삶이 매우 도전적으로 보입니다. 우리 방글라데시와 인도 친구들이 우리를 비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본 것을 전달하려고 노력했으며 그에 대한 예시를 제공했습니다. 인구가 과도하게 많고 사람들도 따뜻한 세상의 먼 구석에 있는 장소를 상상해 보세요. 여러 해 동안 영국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이 나라는 힌두교 및 불교 전통의 중심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슬람 문화도 매우 널리 퍼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나라는 방글라데시로 총 면적은 14만 8,500평방킬로미터이고 인구는 약 1억 7천만 명입니다. 유럽 국가들과 비교할 때 이 땅의 면적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면적에 비해 방글라데시는 상당히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의 남부는 뭄바이만을 마주하고 있으며 인도, 네팔, 부탄과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많은 인간이 초래한 문제를 내포한 복잡한 나라 방글라데시는 인도와 마찬가지로 인구 과잉으로 인한 부정적인 면모를 두드러지게 드러내어 외부인의 시선을 빠르게 피로하게 하거나 압도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몇 시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 영상이 어디까지 도달하는지 알고 싶어요. 하지만 방글라데시의 열대 해변과 풍부한 숲을 직접 보고 경험하고 싶다면 이 나라는 남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연 측면에서 뛰어난 분위기를 가지고 있지만 방글라데시에는 제가 말하는 것처럼 정말 많은 모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방글라데시에 가는 사람들은 항상 모기 퇴치제를 휴대합니다. 방글라데시의 수도는 다카시며 이 도시가 가장 발전하고 도시화된 거주 지역입니다. 또한 방글라데시에서 인구가 1,200만 명이 넘는 가장 인기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여행 가방을 챙기고 방글라데시로 떠나고 싶어 합니다. 방글라데시까지 가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물론 항공편입니다.
대부분의 해 동안 세계 여러 지역에서 방글라데시까지 환승 없이 직항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국가에서는 방글라데시 비자가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나라에 가기 전에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글라데시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많지 않으며 비자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방글라데시는 지진과 홍수에 취약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방문했을 때 지진이나 자연재해를 경험하게 된다면 놀라지 마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재해를 겪는 나라에서의 홍수와 같은 재난을 마주하는 생각은 섬뜩합니다. 방글라데시를 지도로 살펴보면 이 나라는 남아시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미얀마와 인도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에서 그들의 생활 방식은 인도 문화와 유사하다. 더욱이 역사적으로 방글라데시는 인도 제국이 해체된 후 형성된 사회로 나타났다. 12세기 이후 이슬람 문화에 더 기울어졌지만 이웃 인도와의 관계를 끊지 않았다. 사실 1900년대에 방글라데시는 이슬람교도가 동쪽으로 인도인이 서쪽으로 집중되는 지역이 되었다. 이러한 분단은 1991년까지 계속되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일반적으로 관리가 부족한 정부를 가지고 있었다. 지난 30년 동안 통합과 회복을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인 쓰나미, 홍수, 지진 등 여러 도전을 극복하지 못했다. 인구 밀도는 확실히 이 나라의 발전에 기여하는 주요 문제 중 하나로 부각된다. 오늘날 방글라데시에서 벵골어가 공식 언어로 사용되며 거리와 도로에서 영어를 제대로 구사하는 사람의 수는 극히 낮다. 일부는 방언으로 영어를 말해 처음에는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더욱이 방글라데시 정부는 자국 언어가 아닌 영어로 공식 서신 및 상업 계약을 진행한다. 이제 방글라데시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를 마쳤으니 일상생활의 실제 사례로 넘어가 보자. 우선 방글라데시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이다. 사람들은 하루에 $5 이하로 일하며 그들을 지켜보면 원시적인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나라의 최저임금은 약 $100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방글라데시의 소득은 실제로 매우 낮고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노동력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제 대기업과 회사들은 이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까? 제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면 세금과 노동 비용이 가장 낮은 나라에 공장을 열어 제품을 생산할 것입니다. 실제로 주요 기업들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많은 잘 알려진 브랜드가 방글라데시에서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곳에서 제작된 제품을 전 세계의 매장에 공급합니다. 예를 들어 한 회사는 방글라데시에서 미국의 한 노동자 비용으로 10명 또는 15명의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다카를 돌아다니면 성별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머리에 짐을 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거운 물건을 옮길 수 있는 수단이 없어서 머리에 짐을 싣고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거리에는 머리 위로 얽힌 케이블이 수십 개 보입니다. 이 케이블은 전봇대에 연결되어 있으며 아마도 전화선과 인터넷 라인일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만으로도 이 나라는 최소한 50년 뒤처진 것처럼 보입니다. 도로의 교통 흐름은 베트남과 인도의 풍경을 닮아 있습니다. 거리는 거의 비어있지 않으며 교통 체증 속에서 항상 움직이는 차량이 있습니다. 무턱대고 앞으로 나아가면 오토바이나 자동차에 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방글라데시가 보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 육교나 지하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보행자들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 많은 위험과 어려움에 직면하며 만약 도로 바로 근처에 살고 있다면 그 소음은 끝이 없습니다. 많은 광장에는 3향 또는 4향으로 교통이 흐르는데 이곳에는 신호등이 없습니다. 경찰은 차량을 유도하여 교통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만약 당신이 차분하고 소음을 참고 견딜 수 없다면 방글라데시가 당신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의 방글라데시 생활을 하려면 매우 인내심이 필요하거나 귀를 막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텅 빈 도로에서도 경적을 크게 울리며 이는 당신에게 신경쇠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의 교통수단은 20년 또는 30년 된 오래된 버스로 운영되며 이들 버스의 좌석은 보통 먼지와 녹으로 덮여 있고 대중교통은 꽉 차 있습니다.
도시 내 교통수단을 원한다면 일부 자전거가 택시 역할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자전거는 완전히 페달로 작동되므로 어떤 종류의 모터화된 차량도 아닙니다. 더 불행한 것은 자전거를 타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마른 남성이라는 점입니다. 만약 두 사람이 자전거를 타면 그 남자는 자신의 페달 힘으로 당신의 무게를 겨우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물론 가슴 아픈 일이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이 나라에 약 3천만 대의 자전거가 있다고 추정됩니다. 방글라데시의 많은 사람들은 이런 택시 자전거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광장에 자전거 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두 자전거가 충돌하거나 도로의 노점상들 사이에 끊임없는 의견 불일치와 소란이 발생하면 싸움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긴장하고 쉽게 화를 냅니다. 그 이유는 꽤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매우 붐비기 때문입니다. 거의 모든 코너에서 혼란이 발생하며 그들의 생활 방식은 누구나 원하고 싶어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거리와 시장을 거닐 때마다 거의 모든 코너에서 노점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판대에서는 일반적으로 음식 상품을 판매합니다. 이 행동에는 문제가 없지만 가판대의 문제는 종종 비위생적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가판대와 그들이 제품을 판매하는 장소는 일반적으로 비위생적으로 보입니다. 방글라데시의 도시를 돌아다니면 여러 곳의 건설 현장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로는 항상 먼지가 많아 폐에 많은 질병을 유발합니다. 이 나라는 인도와 베트남의 혼합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거리와 도로의 설계, 도로의 혼잡도, 저렴한 노동력과 길거리 음식은 더 베트남을 연상시킵니다. 사람들의 표정, 신념 및 민족적 기원은 인도의 영향을 더 많이 보여줍니다. 방글라데시에서 금요일과 토요일은 공식 휴일입니다. 따라서 방글라데시에서는 새로운 주가 일요일에 시작됩니다. 이로 인해 금요일과 토요일은 거리의 혼잡으로 인해 참기 힘든 날이 됩니다. 당신이 무슬림이라면 먹는 음식에 돼지고기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돼지고기를 보관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가장 행복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거의 모든 물건의 가격이 당신에게 매력적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현지 식당에서 단 1달러로 배고픔을 채울 수 있으며 국내에서 5달러 미만으로 광범위하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박물관 방문이나 즐거운 보트 여행도 비슷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호스텔이나 호텔과 같은 곳에 10달러에 숙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글라데시에서의 삶은 저렴하지만 건강과 청결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 다른 좋은 점은 외국인을 보면 그들이 즉시 당신 주위에 모여들고 악수를 원하며 당신과 함께 사진을 찍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 주위에 모여들자 당신은 중요한 사람처럼 느껴지며 행복해집니다. 방글라데시의 현지인들은 같은 문화에서 온 사람들로 인해 지루해하고 압도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하얀 피부를 가진 사람을 보면 인간이 아닌 다른 행성에서 온 섬세한 존재를 본 것처럼 경탄하며 바라봅니다. 갑자기 그들의 에너지가 상승하고 모두가 미소를 짓기 시작합니다.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방글라데시는 항상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5개국 중 하나로 거론되어 왔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방글라데시가 하락할 나라가 아니라 큰 인구를 긍정적으로 활용하여 빠르게 번영할 나라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많은 교육받은 사람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며 관광객들을 보면 방글라데시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7천만 명이 인구를 가진 방글라데시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생존이 힘든 상황입니다. 비공식 기록에 따르면 약 500만 명의 사람들이 거리에서 노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노숙자를 사회에 통합하고 그들을 나라의 유용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집이 있는 사람들도 열악한 환경과 먼지투성이의 산들 속에서 살며 슬럼이라고 부르기조차 어려운 나일론 방수포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거주 공간에는 4개의 벽도 없고 화장실이나 샤워할 공간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땅에 떨어진 음식이나 시장에서 버려진 잔반을 주워서 먹이고 아이들에게 먹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기차 앞에 뛰어들거나
그 위로 올라타고 이동합니다. 일부는 창문을 통해 기차에 타려 하기도 합니다. 나라의 많은 지역은 마치 전쟁에서 막 벗어난 듯한 모습입니다. 가장 이상한 점은 방글라데시의 약 100만 명 규모의 작은 집단이 나머지 1억 7천만 명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나라의 미미한 부는 이들에 의해 착취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일반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가 많고 고통이 함께한다면 그 나라는 어떤 면에서도 참기 힘든 상황입니다. 친구들, 영상을 좋아요 누르고 채널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